IQ가 존중받는 곳 사이나우 오디오입니다. 즐겁게 감상하세요. 어릴 때부터 나와 맹씨 집안의 큰 아가씨는 그야말로 상극이었다. 우리 집은 바로 옆집이라 얼굴 볼 일이 잦았지만 눈이 마주칠 때마다 꼭 무슨 일이 터졌다. 성인이 되어 각자 집안의 회사를 물려받은 후로는 막상막하의 라이벌 관계가 사그라들기는커녕 오히려 더 치열해졌다. 오늘 그 애가 몰래 사람을 시켜 회사 로비에 있는 내 금전수를 말려 죽이면 다음날 나는 청소부 아주머니에게 그의 회사 인터넷 선을 잘라버리라고 시켰다. 부모님은 내가 친딸이 아니라고 하셨다. 항상 나와 대립하던 이웃, 맹린이 바로 부모님의 친딸이고 내가 바로 맹씨 집안의 진짜 영애라고. 커다란 칼 모양의 빌딩으로 맹씨 그룹을 베어버릴 준비를 하던 나와 내 린씨 그룹을 입찰해서 탈락시키려고 헛소문을 퍼뜨리려던 맹리는 이 막장 드라마 같은 인생 시나리오 앞에서 동시에 할 말을 잃었다. 소설도 이렇게는 못 쓰겠다. 나는 손에 든 DNA 검사지를 쥔 채 덜덜 떨리는 손끝으로 똥 씹은 표정을 한 부모님과 남동생을 올려다보았다. 온몸의 감각이 마비되는 듯했다. 아빠, 엄마. 그러니까 제가 두 분 친딸이 아니고 건너편 맹 사장님과 맹 사모님이 제 친부모님이라는 뜻이에요? 부모님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래. 부모님의 대답을 듣는 순간 내 머릿속에는 커다란 물음표가 떠올랐다. 베이징 재계에서 나와 맹린이 어릴 때부터 서로를 싫어하고 내가 있으면 네가 없고 네가 있으면 내가 없는 불구대천의 원수 사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1등 자리를 쟁취하기 위해 그 애가 노력하면 나는 더 노력했다. 그 애가 새벽 3시까지 공부하면 나는 4시까지 공부했고 그 애가 장학금을 타면 나도 반드시 타내야 했다. 내가 남자친구가 생기자 그 애는 냅다 빼서 버렸다. 뺏고 나서는 바로 차버리더니 이런 변덕스러운 쓰레기 같은 놈을 보는 눈도 없냐며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각자 회사를 물려받은 뒤로는 우리 사이의 전선은 더욱 명확해졌다. 오늘 그 애가 일부러 사람을 시켜 내 회사 로비에 금전수를 말려 죽이면 다음날 나는 청소부 아주머니에게 그의 회사 전체의 인터넷 선을 끊어버리라고 했다. 만나기만 하면 서로의 18대 조상까지 들먹이며 안부를 물었다. 지난번 한 협상 자리에서 아마도 오랫동안 높은 자리에 있었던 탓인지 매행씨 아저씨는 후배에 대한 무시와 오만함을 감추지 못했다. 혹은 얼마 전 내가 맹린에게 한 방 먹인 것 때문에 딸이 당한 걸 본 아버지로서 기분이 상했을 수도 있다. 그래서인지 그의 말투에는 불쾌함이 섞여 있었다. 그는 내게 훈계하듯 경고했다. 젊은이가 상상심이 있는 건 좋지만 고개를 너무 빳빳이 들고 발밑을 보지 않으면 언젠가 넘어진다고 말이다. 그 말에 그 꼰대 같은 표정까지 더해지니 내가 막 대표가 되었을 때 나를 무시하던 삼촌들이 떠올랐다. 나는 비웃으며 이제 늙으셨으니 젊은이들의 시대에 자리를 내어주고 물러나시라고 쏘아붙였다. 그 결과 상대방은 분노에 차기절 직전까지 갔고 협상은 그대로 물 건너갔다. 한편 맹린의 오빠는 소문난 남봉꾼으로 보기만 해도 기대할 게 없는 인물이었다. 맹씨 부부도 별 기대 없이 체면치레용으로 유흥업소 몇 개를 맡겨두었을 뿐이었다. 한 번은 맹린이 내 큰 고객을 뺏어가서 나는 이를 갈았지만 딱히 손쓸 방법이 없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화풀이를 그녀의 오빠에게 하기로 했다. 마침 당국에서 단속을 나왔길래 나는 사람을 시켜 익명의 신고서를 제출했다. 그 결과 그의 바 3곳이 벌금을 물고 전부 영업 정지를 당했고 그의 얼굴은 새까맣게 변했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 격이랄까? 맹린 오빠, 미안. 이게 끝이 아니다. 최근에 양가 부모님이 우연히 마주쳤는데 그 광경은 과장 없이 제2차 세계대전에 비할 만했다. 그분들은 모두 자식이라면 껌뻑 죽는 분들이셨다. 양가 어른들은 한 방에 앉아 서로에게 열정적으로 불을 뿜어댔다. 한쪽이 상대방 자식은 음흉하고 교활한 두 얼굴을 가졌다고 욕하면 다른 한쪽은 그게 손자병법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라 반박했다. 한쪽이 냉소하며
역시 교활한 늙은 여우 두 마리의 자식들답게 똑같구먼이라고 말하면 다른 한쪽은 댁내의 집안은 참 순진하시겠어요. 라고 받아쳤다. 맙소사 차라리 두부의 머리 받고 죽고 말지. 원수가 가족이 되는 이 곤란한 상황에 직면하느니 차라리 내 친부모님이 평범한 서민이었으면 좋겠다. 나는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다. 두 분 정말로 착각하신 거 아니에요? 아버지는 영혼이 나간 사람처럼 차를 한 모금 마시며 한숨을 쉬셨다. 못 믿겠으면 네가 직접 DNA 검사를 해봐도 된단다. 맹신에서도 이미 유전자 샘플을 보내왔어. 아빠랑 엄마도 머리카락 몇 가닥 뽑아줄 수 있고. 나는 완전히 절망했다. 불쌍한 내 남동생은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누나, 흐엉. 나 저쪽 집 그 악독한 여자가 내 누나 되는 거 싫어? 이유는 간단했다. 지난번에 게임에서 팀을 짜서 하는데 마침 나한테 참패하고 온 맥린을 만난 것이다. 내 남동생인 걸 알게 된 맥린은 마이크 너머로 악당 같은 기괴한 웃음소리를 내며 내 동생의 캐릭터만 집요하게 노려 죽여댔다. 화면이 잠시 밝아졌다 하면 바로 회색으로 변했고 똑같은 글씨만 계속해서 반복되었다. 사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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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부활한 동생은 적의 긴창에 찔려 재단에서 바로 죽었다. 사망하셨습니다. 지리야. 너무 많이 죽어서 동생은 게임을 접을 뻔했다. 나는 동그랗고 예쁜 눈으로 나를 마주보는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다정하게 말했다. 남의 지붕 아래에선 고개를 숙일 줄 알아야 하는 법이야. 맥린이 오면 절대 그 애랑 맞서지 마. 걔는 강하게 나가면 안 먹히고 살살 달래야 하는 타입이야. 그때 걔한테 애교 좀 부려봐. 그럼 걔가 내 랭크 올려줄 거야. 내가 알기론 걔가 귀여운 남자애들을 엄청 좋아하거든. 누나 말 믿어. 남동생은 이상한 눈빛으로 나를 쳐다봤다. 내 말의 진실성을 의심하는 눈치였다. 나는 부모님 쪽으로 몸을 돌려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두 분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애랑 맞서지 마세요. 맥린의 능력은 제가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 애는 자기네 멍청한 오빠랑도 다르고 이 사춘기 남동생이랑도 달라요. 절대 그 애랑 맞서지 마세요. 안 그러면 린씨 그룹 전체를 뒤흔들어 놓을지도 몰라요. 나는 괴로운 듯 얼굴을 감쌌다. 내가 이토록 오랫동안 읽어온 린씨 그룹인데 젠장. 부모님 명심하세요. 가식이라도 좋으니 최대한 부드럽고 우아하게 대해야 해요. 부모님도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셨다. 남동생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하지만 누나는 몇 년 동안 그 누나랑 맞서 싸웠잖아. 가끔은 누나가 손해를 보기도 했고 한 번은 주주 절반 이상이 누나 사퇴를 요구했는데도 혼자서 다 버텨냈잖아. 아빠 도움도 안 받고 혼자서. 그때 맥린 누나가 누나더러 패배를 인정하면 봐주겠다고 했는데 왜 그때는 부드럽고 우아하게 양보하지 않았어? 내가 소리쳤다. 하지만은 무슨 걔 따위가 뭐라고. 언니는 걔한테 고개 숙일 빼야 차라리 죽고 말지. 걔가 한 번이라도 이기면 아주 공작새처럼 꼬리를 쫙 펴고 으스댈 거라고. 난 그 의기양양한 꼴은 정말 못 봐주겠어. 남동생과 부모님은 할 말을 잃었다. 남동생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누나 완전 내로남불이네. 나는 동생을 쏘아보았다. 어떻게 같아? 너랑 부모님은 걔랑 피를 나눈 가족이지만 난 아니잖아. 남동생이 속삭였다. 하지만 누나가 집안일 처리할 때 친척 어른들도 봐준 적 없었잖아. 나는 이를 악물었다. 입 닥쳐. 동생은 즉시 입에 지퍼를 채우는 신용을 했다.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 나는 서둘러 부모님 그리고 맹씨 가족과 직접 DNA 검사를 진행했다. 결과는 금방 나왔다. 나는 갓 나온 DNA 검사지를 들고 미간을 찌푸렸다. 부모님과 남동생은 내 옆에 조용히 서 있었다. 흰 종이 위 검은 글씨는 아버지가 친부가 아니지만 맹 사모님은 확실히 친모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절망적이었다. 이제 와 생각해보니 나와 맥리는 생년월일이 같았다.
그녀의 봉황 같은 눈매는 확실히 우리 엄마를 닮았고 나는 입술이 맹 사모님을, 코는 맹 사장님을 약간 닮은 구석이 있었다. 헌혈을 하다가 가족의 혈액형이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아마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을 것이다. 알고 보니 그의 간호사가 아기를 바꿔 아는 것이었다. 친딸이 누군지 알기 전 우리 부모님은 밖에서 온갖 고생을 했을 불쌍하고 가여운 내 딸을 찾으면 몇 배로 보상해줬다야 한다며 한탄하셨다. 결과를 확인한 후 두 분은 그저 침묵할 뿐이었다. 그들이 생각했던 그 불쌍하고 가여운 딸이 실은 그들이 수년간 키워온 딸을 사장 자리에서 거의 쫓아낼 뻔했던 장본인이었기 때문이다. 지난번에는 서로에게 열정적으로 욕을 퍼부어댔으니 그 복잡한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이다. 말도 안 돼, 절대로 말도 안 돼. 분명 이 감정기관에 착오가 있었을 거야. 그때 앞에서 놀라움과 분노가 섞인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다. 고개를 들자 흰색 정장을 입고 갈색 핸드백과 서류 뭉치를 든 여자가 미간을 찌푸린 채 서 있었다. 미간을 하도 찌푸려서 파리 한 마리는 좋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았다. 그 여자는 타고난 외모가 매우 화려하고 아름다웠다. 화려하고 눈에 띄는 미모였다. 특히 그 봉황의 눈매는 아래로 내리깔면 나른하고 무심한 분위기를 풍기지만 무표정일 때는 리더의 위엄이 있고 냉철한 기운이 저절로 뿜어져 나왔다. 하지만 지금 그 여자는 경악과 멍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맹린이었다. 그녀 옆에는 맹씨 부부와 그녀의 오빠가 함께 있었다. 그녀의 오빠가 골치 아프다는 듯 말했다. 일이 이 지경까지 왔으니 우리 그냥... 그는 고개를 들다 우리들의 놀란 표정을 마주쳤다. 어머나, 린신. 맹씨 부부와 맹린도 갑자기 고개를 들었다. 우리가 서로를 마주본 순간 내 손에도 맹린의 것과 똑같은 DNA 검사지가 들려 있었다. 우리 몇 사람은 약속이라도 한 듯 상대방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깨달았다. 15분 후 우리는 DNA 검사 기관 근처의 한 식당에 있었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그리고 두 주인공인 우리는 서로를 맹렬히 쏘아보고 있었다. 평소 남들 앞에서 보이던 침착함과 어른스러움은 모두 머리 뒤로 던져버린 채 상대를 발밑으로 짓밟고 항복을 받아내고야 말겠다는 강한 승부욕만이 남았다. 양가 부모님과 형제들은 이 두 개의 불붙은 개미집을 건드릴 생각이 없어 보였다. 하지만 결국 아버지가 참지 못하고 먼저 입을 열었다. 나는 회장님이 그렇게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것을 처음 보았다. 닌가? 아빠가? 그렇게 불러도 될까? 맥리는 꽤나 담담했다. 네, 린 아저씨. 아버지는 그 아저씨라는 한 글자 때문에 마치 쓰디쓴 여주 열매를 씹은 듯 슬픈 표정을 지으셨다. 맹씨 아저씨는 약간 당황한 기색이었다. 지난번 나에게 약이 올라 기절할 뻔했던 장면이 아직도 눈에 선했기 때문이다. 뭐 어때? 친딸한테 몇 마디 반박당하는 게 뭐 대수라고. 게다가 내가 젊은 나이에 이미 자신과 동등한 위치에서 협상하는 모습을 보니 자신의 친딸이 얼마나 뛰어난지 증명하는 것 아니겠는가. 그래서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헛기침을 한번 하더니 말했다. 신아, 나는 드러났던 감정을 거두고 순진하고 고분고분한 척 네 하고 대답했다. 맹 사장님, 안녕하세요. 맹 사모님, 안녕하세요. 맹 도련님, 안녕하세요. 어린 양처럼 부드러운 목소리. 협상 테이블 위에서 사람을 위협하던 당당한 모습은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듯했다. 맹 사모님은 사랑스러우면서도 걱정스러운 눈빛이었다. 그녀는 손을 들어 내 머리를 쓰다듬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만 너무 갑작스러운 행동일까봐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신아. 나는 어색하지만 어딘가 불편하게 느껴지는 미소를 지었다. 맹 사모님. 맹씨 가족 중에서 나는 맹 사모님을 가장 적게 만났다. 기억나는 건 중학교 때 학부모 회의에서 우연히 스치듯 본 것과 양가 어른들이 회의실에 모였을 때뿐이었다. 그때 나는 1등, 맹리는 2등이었다. 오만하고 아름다운 소녀는
불만 가득한 표정으로 옆에 있는 한 여인의 손을 잡고 이를 갈며 말했다. 또 린신이 1등이야. 다음번엔 꼭 내 1등 자리를 되찾을 거야. 쟤를 이기기 위해서 죽도록 노력할 거라고. 옆으로 고개를 돌린 여인은 단정하고 아름다웠다. 시선을 내리깔자 온화한 미소가 번졌다. 밤새우면 건강에 해로워, 니나.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란다. 아, 그리고 욕은 쓰지 말고. 회의실에서 다툴 때도 그렇게나 온화했다. 하지만 부잣집 사모님인 만큼 당연히 만만한 사람은 아니었다. 맹 사모님의 말은 언뜻 들으면 부드러웠지만 곱씹어 보면 항상 비수가 숨어 있었다. 마치 무심결에 나를 몇 번이고 짓밟는 것 같았고 내 얼굴에 겉과 속이 다름, 파렴치한 수법, 감당할 수 없는 악동 같은 꼬리표를 붙이지 않는 게 다행일 정도였다. 완전히 자기 딸을 감싸고 도는 것이었다. 쯧,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였다. 내가 뭘 하든 다 옳다고 하셨다. 맥린의 부모님 앞에서는 맥린이 음흉하고 속이 좁으며 예쁘기만 했지 제대로 하는 게 없다고 욕하셨다. 나는 맹씨 집안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비웃었다. 50보 100보 할 말이 없었다. 하지만 그룹의 실권을 쥔 사람이 되려면 모두 낫가죽이 두껍고 강한 심장을 가져야 했다. 아무리 듣기 싫은 말을 들어도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그들이 스트레스를 푸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아무렇지 않게 넘길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하하, 모두 망했다. 착해 보이지만 속내가 있는 내 미소를 보며 맹씨 부모님은 울고 싶어 했고 맥린에 비웃는 듯 많은 듯한 눈빛을 마주한 우리 부모님은 얼굴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라 하셨다. 네 분 부모님의 공통된 고민은 이제 어떻게 친딸의 마음을 되돌릴까? 였다. 양가 부모님이 땀을 뻘뻘 흘리고 있을 때 방구석에서 2번의 칼날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돌려보니 맥린의 오빠와 내 남동생이 어깨동무를 하고 각자 휴대폰을 든 채 쭈그려 앉아 있었다. 형이 새로 산 스킨 보여줄게. 와, 멋지다. 어른들의 세계는 너무 복잡해. 우리 팀 짜서 몇 판 하자. 형이 너 랭크 올려줄게. 오예. 각자 부모님에게 머리를 한 대씩 쥐어박혔다. 두 형제는 풀이주거 자리로 돌아왔다. 맹사모님이 온화하게 나에게 물었다. 신아, 네 생각을 좀 들어볼 수 있을까? 내가 무슨 생각이 있겠는가? 내 생각은 당연히 현상 유지다. 맥리는 그녀의 맹씨 그룹에, 나는 나의 린씨 그룹에. 하지만 다 맥린을 향한 우리 부모님의 기대에 찬 눈빛과 나를 향한 맹씨 부모님의 간절한 눈빛, 그리고 양가은의 어른들의 눈에 서린 경계심을 보니 친딸이 밖에서 떠돌 이유가 없다고 말하는 것 같았다. 게다가 양딸은 우리와 20년 넘게 정을 쌓았을 뿐만 아니라 린씨 그룹의 사장이고 맹씨 그룹의 경제 혈맥을 쥐고 있으니 우리도 쉽게 손을 놓을 수 없다는 뜻이리라. 나와 맥리는 서로를 쳐다봤다. 정말 골치 아팠다. 지금 상황은 밖에서 떠돌던 진짜 영예가 신데렐라가 되어 돌아오고 부잣집에서 정 때문에 가짜 영예도 남겨두는 흔한 이야기가 아니었다. 우리는 진짜와 가짜가 뒤섞인 영예들이었다. 게다가 둘 다 직접 가업을 짊어진 사장이었다. 친형제들은 무능력한데 어떤 선택을 하든 몹시 고통스러울 것이었다. 나는 한숨을 쉬고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맥린에게 말했다. 나한테 시간을 좀 줘. 린씨 그룹 상황을 자세히 정리해서 넘겨줄게. 아직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몇 개 남았어. 맥린은 턱을 고개고 약간 억울해 보이는 내 표정을 보았다. 남 좋은 일만 해준다는 생각에 기분이 상한 것이다. 물론 그녀도 기분이 좋지 않기는 마찬가지였다. 지금의 맹씨 그룹도 그녀가 관리하고 있었고 그건 역시 그녀의 수년간의 피땀 어린 노력이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남에게 그것도 어릴 때부터 불구대천의 원수였던 상대에게 넘겨준다는 것은 정말로 분한 일이었다. 하찮은 고양이나 강아지를 그만큼 오래 키워도 정이 들 텐데 갑자기 누가 나타나 내 고양이는 내 거고 내 강아지가 내 거야, 바꿔야 해? 라고 하면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맥린이 음울하게 말했다.
린신, 너는 그렇게 빨리 마음의 준비가 된 거야? 내가 린씨 그룹을 망쳐버릴까봐 두렵지도 않아? 나는 어깨를 으쓱하며 그녀의 도발에 넘어가지 않고 비웃듯 말했다. 마음대로 해. 어차피 원래 내 거였잖아. 네가 잘못해서 망하면 네 돈만 날아가는 거지. 맹리는 할 말을 이래었다. 아프다. 너무 아프다. 맹씨 부모님의 걱정스러운 눈빛을 마주하고 나는 그저 며칠만 마음을 정리할 시간을 달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아직 처리해야 할 급한 일이 좀 남았어요. 그거 먼저 끝내고요. DNA 검사지를 받자마자 생물학적 친부모를 만나게 될 줄 누가 알았겠는가. 말을 하기도 안 하기도 애매한 상황이었다. 맹 사모님은 서둘러 고개를 끄덕였다. 신아, 며칠 내로 집에 네 방을 빨리 마련해 놓을게. 언제든지 와서 지내도 된단다. 우리 부모님도 서둘러 맹린에게 말했다. 니나, 우리 집에도 곧 네 방을 마련해 줄게. 네 취향대로 꾸며줄 테니 분명 마음에 들 거야. 맹린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나를 쳐다봤다. 나는 팔짱을 낀 채 무표정했다. 몇 년 동안 숙적으로 지내온 사이인데 맹린이 뭘 좋아하는지는 말할 것도 없고 뭘 싫어하는지, 뭐에 알레르기가 있는지, 심지어 언제 화장실에 가는지까지 훤히 알고 있었다. 방 하나 꾸미는 것쯤이야 눈 감고도 그녀가 좋아할 스타일을 말해줄 수 있었다. 그때 내 휴대폰이 울렸다. 전화가 온 것이다. 나는 그들에게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옆으로 가서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수화기 저편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린. 사장님, 맹씨 그룹 맞은편에 짓기로 한 그 큰 칼 모양의 철골 빌딩. 모든 법적 절차를 마쳤습니다. 곧 착공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나는 침착하게 자제하며 말했다. 마음이 바뀌었어요. 디자이너에게 모양을 바꾸라고 하세요. 네? 왜요? 항상 맹씨 그룹을 베어버리고 싶어 하셨잖아요. 나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이 빌어먹을 전화를 끊어버리고 싶었지만 명확하게 설명해야만 했다. 요즘 업계에 도는 소문 들었죠? 상대방은 식은땀을 닦았다. 아, 사장님이 린 회장님 친딸이 아니라는 그 소문 말씀이시죠? 아, 린 사장님,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사장님은 똑똑하고 결단력 있고 명민하고 용맹하시잖아요. 가짜 영예면 어떻습니까? 린씨 그룹을 이렇게 오랫동안 이끌어 오셨고 모두가 사장님의 능력을 똑똑히 봤습니다. 린 회장님이라도 쉽게 사장님을 내쫓지는 못할 겁니다. 저요? 네. 하지만 문제는 맹린이 우리 부모님 친딸이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는 맹 사장님과 맹 사모님, 즉 맹린 부모님의 친딸이고요. 우리가 뒤바뀐 거죠. 상대방은 엄청난 정보량에 완전히 충격을 받은 듯 했다. 그래서 왜 디자이너에게 모양을 다시 설계하라고 해야 하는지 이제 이해했어요? 상대방은 잠시 침묵하더니 복잡한 어조로 말했다. 이해했습니다. 이해했어요. 내가 큰 칼로 원래 내 것이었던 것을 베어버리다니. 만약 그게 정말 효험이 있어서 맹씨 그룹의 매출이 줄어들면 그건 결국 내가 자초한 고통이 아닌가? 전화를 끊자 멀지 않은 곳에서 맹린도 나와서 전화를 받고 있는 것이 보였다. 내가 다가가자마자 맹린이 창백한 얼굴로 말하는 것이 들렸다. 계획은 잠시 중단해. 왜냐하고? 내가 린 회장님의 친딸이니까. 그래, 나랑 린신이 뒤바뀌었어? 나중에 내가 린씨 그룹을 물려받게 되면 만약 그들이 정말 입찰에 실패하면 손해보는 건 나라고. 이건 완전히 자승자박이야. 됐어. 끊어. 그녀는 고개를 돌리자마자 복잡한 표정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나와 눈이 마주쳤다. 맹린도 약간 찔리는 구석이 있는 듯했다. 역시 나쁜 짓을 한 건 나뿐만이 아니었다. 5분 후 우리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행동했다. 각자 제 엄마를 찾고 제 집으로 돌아갔다. 어른에게는 때로 모른 척해야 하는 순진함이 필요한 법이다. 다음 날 나는 회사에서 야근을 하고 있었다. 대학생인 남동생은 오후에 수업이 없자 신이 나서 내 사무실로 달려왔다. 그렇게 한가하게 있지 마.
나는 동생의 다리를 툭 차고는 USB를 하나 던져주며 말했다. 이거 서류 몇 장만 인쇄해줘. XX 프로젝트 폴더에 있는 거 흑백 양면으로. 5. 충실한 하이는 USB를 들고 프린터 쪽으로 갔다. 나는 남동생 손에 들린 서류를 받아들고 그가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눈치라 물었다. 왜 그래? 남동생은 머리를 긁적이며 호기심 가득한 표정을 지었다. 그게 누나랑 맥린 누나 사이가 그렇게 안 좋은데 항상 대립하잖아. 두 사람 혹시 책에 나오는 원수 같은 사이 아니야? 그렇게 말하며 동생의 눈이 신비로운 빛으로 반짝이기 시작했다. 내가 어떤 댓글을 봤는데 원수는 원수일 뿐 원수가 아내가 될 수는 없대. 나는 참지 못하고 서류 뭉치로 동생의 머리를 때렸다. 그런 쓸데없는 소설 좀 그만 읽어. 이 지구에 걔 혼자만 남아도 난 절대로 출가하고 말 거야.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대체? 남동생은 매우 아쉬운 듯한 표정을 지었다. 나는 동생을 무시하고 계속 일했다. 남동생이 또다시 슬금슬금 다가와 물었다. 그럼 왜 두 사람은 항상 그렇게 대립하는 거야? 무슨 오해가 있었어? 아니면 예전에는 엄청 친한 친구였는데 누가 이간질했거나 무슨 갈등 때문에 절교하고 이렇게 된 거야? 나는 눈을 흘겼다. 너 참 상상력이 풍부하구나. 가장 직접적인 가능성은 없어? 우리는 그냥 서로를 싫어하는 거야. 실력이 비슷비슷한데 한 번은 시험에서 내가 걔보다 4점 더 높아서 내 전교 1등 자리를 뺏어갔어. 또 올림피아드 때는 내가 은메달, 걔가 금메달을 따서 또 나를 눌렀지. 대입 시험 전에 나랑 걔랑 3개월 동안 공부 안 하고 누가 점수 더 높게 나오는지 내기했는데 그 자식이 대입 한 달 전에 나한테 빨리 공부하라고. 자기는 이미 수시 합격해서 B대학 합격 통지서 받았다고 하더라니까. 나도 A대학 합격 통지서 미리 받아놓지 않았으면 걔한테 속을 뻔했지. 동시에 가업을 물려받았는데 2년차에 맹씨 그룹 순이익이 린씨 그룹보다 2억이나 더 많았어. 3년째 린씨 그룹이 맹씨 그룹보다 5억 더 벌지 못했으면 난 죽어도 눈 못 감았을 거야. 이 생각을 하니 또다시 이가 갈렸다. 맥린의 그 오만하고 도발적인 미소를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싶었다. 숙적에게 패배했을 때의 그 분노는 거의 10마리의 사악한 검선, 잔센을 먹여 살릴 정도였다. 남동생은 두려움에 벌벌 떨며 나 같은 쪼렙은 용서해줘 라고 말했다. 부모님이 건물 몇 채를 기부해야 겨우 학교에 들어갈 수 있었던 자신으로서는 두 건물급의 치열한 전쟁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감탄을 마친 후 동생이 물었다. 누나, 그래서 지금 계획은 뭐야? 나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마우스를 클릭하며 이메일을 확인하고 업무 인수인계 자료를 정리했다. 린씨 그룹과 맹씨 그룹의 사업 분야는 거의 비슷해. 창민구 프로젝트만 좀 처리하기 까다롭지만 맥린한테는 문제 없을 거야. 남이 인수할 능력이 있는데 내가 남의 것을 꽉 쥐고 놓지 않을 수는 없지. 사실 어떤 면에서는 맥린의 재능을 매우 높이 평가하고 있었다. 남동생은 코를 만지작거렸다. 알았어. 이번 주는 내내 바빴다. 그날 밤 10시, 나는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왔는데 거실에 키가 크고 날씬한 사람이 서 있는 것을 보았다. 부모님이 그녀를 둘러싸고 안부를 묻고 있었다. 내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다. 맥리는 무언가 느꼈는지 고개를 돌려 문 앞에 서 있는 나를 보고는 장난스럽게 입을 열었다. 어머, 동생이 돌아왔네. 맥린이 말을 이었다. 왜 그래? 동생? 내가 온 게 반갑지 않아? 그녀는 상처받은 척 코를 훌쩍이며 화려하고 오만한 눈매를 슬프고 실망한 듯하게 만들고는 나를 바라보았다. 게다가 오늘은 정장 대신 새하얀 롱 드레스를 입어 그녀에게서 풍기던 지나치게 오만한 기운이 몇 부분 덜어졌다. 온몸이 연약하고 가련해 보였다. 이 백년화 같은 진짜 영의 연기에 있어서는 너도 참 권위자구나. 나는 참지 못하고 말했다.
제발 나 역겹게 좀 하지 말아줄래? 학창 시절에 네가 발차기 한 번으로 불량배 5명을 날려버리는 걸 내가 못 본 줄 알아? 맥리는 눈썹을 치켜떴다. 가련하고 불쌍한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칫 소리를 냈다. 에이, 린신, 너 진짜 재미없다. 이 신분 되게 재밌지 않아? 진짜와 가짜 영의 뻐꾸기가 둥지를 차지하고 재벌가의 은원, 반격해서 판을 뒤집는 거. 맥리는 의욕이 넘치는 표정이었다. 나는 눈을 깜빡였다. 더 재밌는 일도 있지. 그러고는 가방에서 꽤 두꺼워 보이는 서류 뭉치를 꺼냈다. 이건 내가 이번 주 내내 정리한 린시그룹 상세 현황이야. 최근 5년간의 재무보고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 시장 점유율까지 포함되어 있어. 맥리는 더 이상 웃지 못했다. 린신, 나 하루 종일 공부하고 이제 막 퇴근했어. 너 사람 맞아? 인간성이 걔한테 물려갔냐? 나도 웃을 수 없었다. 이번 주 내내 야근했어. 이게 쉽게 정리될 것 같아? 부모님은 이 사람 저 사람을 번갈아 보다가 결국 입을 다물었다. 말 그만하고 내 서재로 들어가서 피 흘리지 않고 어떻게 권력을 이양할지 자세히 논의해보자. 맥리는 여전히 발버둥 치고 있었다. 이건 내가 평소에 읽던 진짜와 가짜 영의 소설 줄거리랑 좀 다른 것 같은데 후회는 어디 가고 녹차 여우짓은 어디 갔어? 판 뒤집기는? 나 일부러 이렇게 총에 다툰 분위기 물씬 나는 드레스까지 입고 왔는데 나는 손에 든 서류 뭉치를 흔들며 미소 지었다. 우리 위치에는 녹차도 없고 판 뒤집기도 없어. 사람을 깔려 죽일 수 있을 만큼의 산더미 같은 일만 있을 뿐이야. 네가 직접 확인해야 할 제품이 산더미, 업무 회의가 산더미, 네가 처리해야 할 이메일이 산더미. 그리고 지난번 엑스게이스 프로젝트에서 네가 나한테 회방 놓는 바람에 사용자 불만이 폭주해서 프로젝트 진행이 순조롭지 못했으니 네가 저지른 이 난장판을 네가 직접 치워줘야겠어. 허구 속 진짜와 가짜 영의 이야기, 머리채 잡기, 발길질, 부모님 사랑, 쟁탈전, 후회, 녹차, 연기, 연약한 척, 다투기, 모함, 현실 속 진짜와 가짜 영의 이야기, 야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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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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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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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 인수인계, 업무 인수인계, 뒷수습, 뒷수습. 1시간 반 동안의 깊은 대화 끝에 나와 맥리는 지쳐서 떨어졌다. 나는 펜을 내려놓고 힘겹게 의자에서 일어났다. 내 방은 2층, 왼쪽에서 3번째 방이야. 내 방보다 좀 더 커. 채광이랑 통풍도 좋고. 피곤하다, 정말 피곤해. 오늘 집에 처음 온 날이니까 부모님 아직 안 주무실 거야. 가서 그분들이랑 얘기라도 나눠. 샤워하고 쉬든가 마음대로 해. 난 더는 못 버티겠어. 씻고 자야겠어. 맥리는 작은 소파에 게으른 고양이처럼 드러누웠다. 역시 린시인이야. 어쩐지 요즘 린시 그룹 발전이 막을 수 없더라.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몸을 돌려 서재를 나가려는데 뒤에서 맥린의 복잡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정말 단호하네. 이 모든 걸 나한테 넘겨주다니 미련 없어? 어쨌든 아버지 손에서 직접 물려받은 짐이었다. 밤새워 야근하며 수년간 헌신하고 온갖 심혈을 기울여 큰 나무로 키워냈다. 쏟아부은 감정과 심혈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인데 어떻게 쉽게 포기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내가 맹씨 부부의 친딸임에도 불구하고 맥리는 현재까지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다. 그녀는 나보다 더 의심이 많고 예민했다. 여전히 내 태도를 떠보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말했다. 아주 아까워. 하지만 어쩌겠어? 내 것은 내가 갖지 않을 거고 내 것은 내 손으로 되찾을 거야. 내 능력이라면 린씨 그룹도 내 손에서 그리 나쁘지 않을 거야. 린씨 집안의 가짜영의 소식이 퍼지자마자 구경꾼들은 린씨 집안 망했다는 시기였다. 아들이 바뀐 거면 그나마 괜찮은데 딸이 바뀌었다니 린 회장님 잠은 주무실 수 있을까? 쯧쯧, 딸이 린씨 그룹 사장이라니 얼마나 많은 이익이 얽혀 있겠어. 밖에서 떠돌던 진짜 영애는 능력이 어떨지 모르겠네? 농담하는 거지?
내가 보기엔 밖에서 떠돌던 진짜 영애는 재벌가 교육을 못 받아서 린 회장님 아들보다도 못할걸. 내 동생은 불똥이 튀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뭐가 바뀌었다는 게 그 애면 괜찮다는 거야? 걔가 그렇게 가치가 없어? 그 후 맹씨 집안에서도 맥린이 바뀌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뭐? 이 아가씨도 바뀌었다고? 어머나, 둘 다 바뀌었네. 양딸은 그렇게 유능한데 그것도 둘 다 딸이고 친아들은 둘 다 그렇게 무능력하다니? 이건 깔 수가 없네. 맹 회장님이 처음에 아들을 맹씨 그룹에 넣으려고 애썼는데 결과는 나타나자마자 프로젝트를 망치고 고객에게 미움을 샀지. 2년 전에 맹 회장님이 그녀 오빠한테 5억을 줘서 시험 삼아 해보라고 했는데 그가 다 날려 먹었잖아. 그만 말해, 그만 말해. 더 말했다간 그가 우리 전부를 없애버릴 거야. 눈치 빠른 누군가는 깊이 생각했다. 두 집안이 동시에 자식이 친자식이 아니라고 발표했고 둘 다 딸이라니. 설마 외부 여론이 어떻든 우리는 일단 무시했다. 이때 맥리는 나를 데리고 맹씨 그룹을 한 바퀴 돌며 부서 하나하나를 소개했다. 복도를 따라 수군거리는 소리가 이어졌다. 린씨 그룹이랑 맹씨 그룹은 몇 년 동안 원수지간이었잖아. 그런데 이제 같이 다니네. 사람들의 수군거림 속에서 나는 사장실로 들어섰다. 맥리는 물을 따라 내 앞에 밀어주고는 회전의자에 앉아 다리를 꼬고 눈썹을 치켜떴다. 어때? 나는 컵을 들었다. 내 시스템이랑 별반 다르지 않네. 금방 적응할 수 있겠어.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맹씨 그룹 자료는 전부 너한테 보냈어. 알아서 잘 봐. 이사회를 설득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내 능력에 달렸어. 나는 손으로 오케이 사인을 만들었다. 도전이 클수록 재밌지. 조금 생각하다가 덧붙였다. 린씨 그룹 쪽에도 아주 고집 센 늙은이들이 몇 명 있어. 내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트집을 잡곤 해. 힘내. 맥리는 손을 비비며 눈을 빛냈다. 괜찮아. 내가 처리할 수 있어. 나는 나지막이 상기시켰다. 살살 해. 그분들 나이도 많으신데 화나게 해서 쓰러지기라도 하면 골치 아파져. 나도 분수는 알아. 그녀는 어깨를 으쓱하며 의자 등받이에 기댔다. 부모님이 날 친딸로 인정하는 파티를 열고 싶어 하신다던데. 나는 고개를 숙였다. 응, 우리 부모님뿐만 아니라 내 아버지도. 아, 내 친부모님. 두 집안이 따로 만나셨어. 같이 연다고 들었는데. 맥리는 어깨를 으쓱했다. 같이 여는 것도 좋지. 한 번만 가면 되니까. 사적인 이야기는 길게 하지 않고 우리는 함께 업무 자료에 고개를 숙였다. 맥린이 서두를 열었다. HLC 100항만 프로젝트는 중점 사업으로 총 투자액이 나는 한 숫자표를 가리켰다. 이 부분은 우리는 상대방이 자신의 생각을 따라잡는 것에 대해 놀라지 않았다. 몇 년 동안 대립해온 사이 따로 있으면 격렬하게 맞서 싸우고 양패구상했으며 우리가 치열하게 싸우는 틈을 타 어부지리를 노리는 자도 있었다.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감지하자마자 두 사람은 이전의 원한을 잠시 접어두고 서로를 신뢰하며 연합하여 적을 물리쳐 쫓아낸 후 다시 내전을 계속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상대방이 엉덩이만 들썩여도 큰 일을 보려는지 작은 일을 보려는지 알 수 있었다. 이때 누군가 문을 열었다. 오, 맥린의 오빠. 내 술친구 오빠잖아. 우리는 흑흑 쳐다보는 것도 귀찮다는 듯이 계속 토론에 몰두했다. 맹소가 원망스럽게 말했다. 사랑하는 두 여동생아, 너희는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이 안 보이니? 맥린이 마침내 고개를 들었다. 혐오스러운 표정이었다. 여긴 무슨 일이야? 맹소가 솔직하게 말했다. 돈 빌리러 왔지. 왜? 나 돈 다 떨어졌어. 그러고는 그는 우리에게 위챗 계좌 잔액 20위안을 보여주었다. 맥리는 고개를 숙인 채 자료를 보며 나를 가리켰다. 돈 빌리려면 네 친동생한테 빌려. 나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맥린이 냉소하며 말했다. 바로 너 때문이야. 네가 걔 돈 제일 많이 벌던 바 몇 개를 신고했잖아.
지금도 영업정지 상태고 3개월 후에나 풀릴걸. 걔 수입원이 끊겼는데 돈 안 빌리면 뭘 먹고 살아? 나는 할 말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친오빠는 잘생긴 얼굴에 강아지처럼 크고 반짝이는 눈을 가지고 있었다. 그의 불쌍하고 기대에 찬 눈빛 아래 나는 결국 그의 위챗 친구 추가 QR코드를 스캔했다. 무표정한 얼굴로 내 은행 계좌번호 보내. 맹소가 계좌번호를 보냈다. 나는 100만 위안을 송금했다. 충분해? 맹소는 계좌의 연계수를 세고는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신아, 널 처음 본 순간부터 네가 내 친동생인 줄 알았어. 그 맹린 녀석은 매번 3만에서 5만 위안밖에 안 줘서 술 몇 병 열기도 부족하다고. 맹린, 꺼져. 맹소는 헤헤 웃으며 굴러갔다. 맹린은 쇠가 강철이 되지 못하는 것을 한탄하는 듯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다. 린신, 앞으로 걔 그렇게 키우면 안 돼. 네가 많이 줄수록 걔는 더 빨리 써. 몇만 위안은 걔가 아껴 써야 해서 어쩌면 보름은 쓸 수 있을 거야. 네가 100만 위안을 줬으니 믿을 수 있겠어? 걔 2, 3일이면 다 쓸 수 있어. 나는 경악했다. 금을 삼키는 짐승이야? 내 동생도 그렇게 낭비하지는 않는데. 맹린, 됐어. 나중에 알게 될 거야. 나. 지금 돈 돌려달라고 하면 늦었을까? 맹린, 이미 준 돈은 엎질러진 물과 같아. 네가 말해봐. 흑흑, 내가 잘못했어. 맹린과 우리 부모님은 아주 잘 지냈다. 친딸에게는 부모로서 항상 필터를 하나 더 씌우게 마련이었다. 예전에 상대방을 음흉하고 교활하다고 욕했지만 지금은 내 딸이 어쩜 이렇게 유능할까? 역시 내 친딸이야가 되었다. 맹리는 애정 가득한 손길로 내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었고 내 동생은 고분고분하게 고개를 숙여 그녀가 쓰다듬게 했다. 그렇게 맹리는 먼저 내 동생에게 슈퍼카 몇 대를 사주고 그 후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내어 그의 랭크를 올려주고 마지막으로 그의 취미를 지지하기 위해 돈을 후원하여 그가 밴드를 3개나 만들게 해주었다. 내 동생은 기뻐하며 갓 나온 친누나를 끌어안았다. 고마워, 누나. 누나를 제일 사랑해, 쪽! 맹린이 감탄했다. 내 동생 정말 귀엽다. 나. 고마워, 이제 내 동생이야. 맹린, 그거 잘 됐네. 내 밑 빠진 독 같은 오빠는 너한테 줄게 고마워할 필요 없어. 두 집안이 친딸을 되찾았다고 발표하고 파티를 여는 날 나와 맹리는 조금도 감동하지 않았다. 어쨌든 둘 다 후계자로 키워졌고 이런 자리는 셀 수 없이 겪어봤으며 게다가 한 재벌계에서 다른 재벌가로 옮겨가는 것뿐이라 정말로 흥분할 만한 일은 없었다. 집에 가면 야근해야 했다. 지금은 빨리 파티를 끝내고 야근하러 가고 싶을 뿐이었다. 나와 그녀가 실사를 위해 상대방 회사에 자주 드나들고 상황을 파악하며 인수를 준비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짐작하고 있었다. 하지만 내가 맹씨 아버지, 맹씨 어머니, 맹씨 오빠 옆에 서고 맹린이 린씨 아버지, 린씨 어머니, 린씨 동생 옆에 서 있는 것을 보자 사람들은 여전히 멍해졌다. 맹씨 집안과 린씨 집안이 웃음거리인 줄 알았는데 자신들이 웃음거리였던 것이다. 진짜와 가짜형의 결합인가? 이게 재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렇게 두 재벌가가 결합하면 당신들이 이긴 거네. 두 집안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친밀하고 매우 우호적으로 악수했다. 그 후 맹씨 집안은 내가 자신들의 친딸임을 선언하기 시작했다. 린씨 집안도 바로 뒤이어 맹린이 자신들의 친딸임을 선언했다. 이전에 두 집안이 벌였던 생사를 건 싸움과 열정적인 욕설은 모두의 환각이었던 것 같았다. 사람들도 그저 축하할 수밖에 없었다. 파티가 끝나고 맹린이 귓가에 작게 물었다. 내가 린씨 그룹을 인수한 후에 너 또 나 방해하러 올 거야?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내가 내 심혈을 스스로 망칠 만큼 한가한 줄 알아? 그러고는 목소리를 낮췄다. 네가 먼저 손대지 않는 한 나는 평화를 유지할 거야. 내 마음속에 린씨 그룹은 이제 양자였다.
그곳에는 초기부터 나를 따랐던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 물론 비서와 가까운 조수는 데려갈 생각이었다. 맥린 쪽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마치 오래전부터 생각해둔 것처럼 말했다. 1시간만 있을게. 다음 날 아침 린씨그룹과 맹씨그룹의 주인이 바뀌었다. 그리고 첫 번째 문서에 서명하자마자 우리는 대립하던 시절 서로에게 남겨놓은 숨겨진 문제들을 발견했다. 두 회사 직원들은 한때 경쟁자였던 사람이 직속 상사가 된 것을 보고 심지어 상사가 전쟁 시절 남겨진 뒷수습을 직접 해야 하는 것을 보았다. 모두 인생이 참 장난 같다고 생각했다. 우리는 한숨을 쉬고 직원들을 위로하기 위해 월급을 올려준 뒤 일에 뛰어들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사장 자리에 돌아와서 처음 한 일은 함께 야근하는 것이었다. 새벽까지 야근했다. 깊은 밤, 도시에는 드문드문 불 켜진 창문만 남아 있었다. 42층 사무실도 마찬가지로 나와 맥린뿐이었다. 그녀는 두 회사의 공동 프로젝트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이곳에 와 있었다. 맥린은 맞은편에 앉아 머리를 높게 묶고 섬세한 화장을 한 채 집중해서 화면을 보고 있었다. 빛이 그녀의 뺨에 반사되어 오래 쳐다보기 어려울 정도로 날카로웠다. 내가 말했다. 늦었어. 가서 쉬어.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고 말했다. 너도 안 가잖아. 나는 침묵했다. 얼마 후 맥린이 일어나 따뜻한 물 한 잔을 따라 내려놓았다. 밤새 일하지 마. 나 다른 사람 내 앞에서 쓰러지는 거 보기 싫어져.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무언가 말하려다 그만두었다. 불빛이 그녀의 얼굴에 비쳐 반은 밝고 반은 어두웠는데 마치 그녀가 내게 아주 가까이 있으면서도 아주 멀리 있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나지막이 웃었다. 알았어. 그럼 같이 퇴근하자. 맥린이 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이 조금 부드러워졌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손을 뻗어 책상 위 서류를 정리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내 손등을 아주 가볍게 스쳐 지나갔다. 맥린 번외편음 나와 린씨는 어릴 때부터 상극이었다. 우리는 같은 학교에 다니고 같은 등수로 경쟁하고 같은 전공을 공부했으며 결국 수년간 서로를 갈고 닦은 두 개의 칼날처럼 함께 비즈니스 세계에 발을 들였다. 그녀가 뛰어난 건 부정하지 않는다. 똑똑하고 날카로워서 미워도 어쩔 수 없게 만들었다. 그녀는 미소 한 번과 몇 마디 말로 패배하던 협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다. 나는 이 세상에 나를 신경 쓰이게 할 사람이 단 한 명 남는다면 그 사람은 분명 린신일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운명의 장난이 시작되었다. 우리의 신분이 뒤바뀌었다. 린신이 맹씨 집안의 친딸이었고 나는 린씨 집안의 딸이었다. 내가 린씨 그룹을 인수하고 그녀가 맹씨 그룹을 인수했다. 우리는 서로를 비웃어야 마땅했지만 대신 나는 그녀가 권력을 잡았을 때 이상하게 안심이 되었다. 그녀는 절대 자신의 노력이 무너지게 내버려 두지 않을 사람이니까. 린씨 그룹처럼 더 이상 그녀의 것이 아니게 된 것일지라도 말이다. 그녀는 말했다. 내 것은 내가 갖지 않을 것이고 내 것은 반드시 되찾을 거라고. 바로 그 말이 처음으로 린신과 승패를 가르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 그 후 우리는 정말로 동맹이 되었고 더 이상 아무도 진짜와 가짜 영의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재계에서 사람들은 우리를 쌍두마차 여사장이라고 불렀다. 나는 한때 그녀 눈 속의 오만함을 미워했지만 지금은 그 안에서 빛을 본다. 다가가고 싶게 만들면서도 불타버릴까 두렵게 하는 그런 빛. 만약 누군가 내게 린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는다면 나는 그녀가 내가 가장 존경하는 라이벌이자 특별한 사람이라고 말할 것이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댓글, 피드백, 그리고 감상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좋아요, 공유, 구독으로 채널을 응원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